겨울 한파에 움츠렸던 포구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집니다. 해가 들어오는 걸 보고 벌써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요. 행차 한번 요란하다 싶었더니 바로 문어란 녀석입니다. 육지에 상륙하고도 아직도 힘이 넘치는지 꿈틀꿈틀 요동을 치는데요. 이래봬도 부르는 게 값일 만큼 귀하신 몸. 저 똥머리! 겨울 바다에서 문어는 여왕 대접을 받습니다. 앞으로 피곤해. 쫄깃하고 탱탱한 속살로 잃었던 입맛을 찾아주는가 하면 잔치상에 올라 밥상에 기품을 더해주는 음식. 문어가 우리 밥상에 오르게 된 사연을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최북단에 위치한 죽변항. 아직도 깜깜한데요. 도말석 씨 부부는 출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문어를 잡으려면 새벽녘에 나가야 합니다. 야행성인 문어가 활동을 멈추고 숨을 장소를 찾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네, 부부가 탄 배는 차가운 겨울바다를 가릅니다. 남편은 쪽대로 통발을 세우고 아내는 그 속에 정어리 미끼를 달고 누가 부부 아니랄까봐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생선이가 냄새 제일 많이 나고 기름이 많아가지고 제일 좋아. 문어는 머리가 좋은 영리한 놈이지만 그만큼 호기심도 많고 욕심도 많습니다. 통발 속의 정어리가 올해도 문어 대박을 몰고 오기를 바라며 부부는 새해 소망을 바다에 던져 놓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됩니다. 며칠 전 뿌려둔 통발을 끌어올려 보니 문어란 놈이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울진의 참문어입니다. 아, 크다. 그새 용왕님이 부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걸까요? 네, 이번에도 아주 실한 놈이 걸려들었습니다. 제수용으로 안성맞춤한 크기입니다. 이거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네? 2킬로. 조금 문어가 굵다 싶으면 이렇게 한 마리씩 따로따로 망에 담아 보관해야 합니다. 다리를 막 걸어가지고 싸워가지고 어휴, 같은 종족을 공격할 만큼 문어란 놈은 아주 사나운가 봅니다. 적으로부터 공격을 피하기 위해 먹물을 뿜어내기도 하고 또 색깔도 자유자재로 바꾸는 변신의 귀재죠. 기운도 아주 좋아서 자기 몸무게의 15배를 들어올린다고 하는데요. 문어의 쫄깃함은 바로 그 힘에서 나오는 거겠죠. 특히 문어가 가까운 해안으로 붙은 겨울철은 짠맛보다는 단맛이 더 많이 나서 사계절 중 가장 맛이 좋을 때라고 합니다. 가세 한 20m, 25m 안으로는 문어가 좋고 얇은 거 맛이 좋고. 줄줄이 올라오는 문어 덕분에 부부는 허리가 휘는 통발의 무게도 살갗을 파고드는 칼바람도 잠시 있습니다.
죽변항에서는 문어배 한 척이 도착할 때마다 즉석에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올리세요. 자, 올리세요. 자, 손 드시고 보세요. 받았죠? 주세요. 27,400. 네, 새벽부터 바지런을 떤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27,800원. 잘 받은 거예요? 그날 달라지는 문어 꿈에 따라 어부들의 마음이 맑았다 흐렸다 합니다. 잡아온 문어를 금방 넘겼지만 통발 손질에 미끼 손질에 돌아서면 또다시 일감이 쌓여 있습니다. 고생이라고 모르던 서울 처녀가 문어잡이 어부에게 시집 온다고 했을 때 친정어머니의 반대는 대단했습니다. 막내딸은 이제 좋은데 시집 보낼라 이랬는데 눈가에 시집 가면 고생한다고 그래가지고 반대했지. 식구도 많고 이 집이 대식구거든. 반대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반대했는데 그냥 못 뛰겠더라고요. 내가 못 부리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와서 살았지. 내가 고생시켰으니까 그래 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 안 시키시면 되는데 고생은 워낙 많이 시키면 지금도 고생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안 좋지. 배만 타면 멀미를 해대던 서울댁은 어느새 문어 박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된 울진 문어 맛을 보러 부부의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문어 삶는다고 그래서 와봤지. 여기서 삶는다고. 네. 아이고. 사은 거 삶으면 너 보기가 안 돼. 좀 그래요. 마음이 가지고. 우와. 한 점만 썰어봐요. 한 점만. 한 점만 먹어봅시다. 머리 부분은 아주 연하네요. 네, 이제 머리가 연해요. 땅에 떨어졌지. 맛있다. 진짜. 달짝지근해. 아줌마 아까 달다고 그랬는데 다네요 맛이. 울진 오일장은 동해바다의 싱싱한 해물들이 모두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문어는 주인 행세를 하는데요. 어물전마다 살아있는 싱싱한 문어를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데쳐냅니다. 김이 설설 오르는 문어는 장보러 나온 울진 아낙네들의 발길을 불러 모읍니다. 울진에 이제 큰 행사 때 하고 제사, 조상 제사. 아이고, 이 녀석은 덩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몇 킬로 나가요? 12kg. 큰 거예요? 예. 대양. 다리 한 짝이 어른 팔뚝보다 굵은 게 수십 명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기 드문 대왕 문어의 등장에 다들 관심 폭발입니다. 이 문어 삶으면 얼마 준대요? 이거 이렇게 큰 문어는 도대체 어떻게 요리를 해 먹어야 되는 건지요? 소금 넣고 아무것도 안 넣고 자연 그대로 삶아야 맛이 최고예요.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지만 문어 삶는데도 기술이 있습니다. 몸이 부서지지 않게 살며시 넣어야 이렇게 꽃 모양이 됩니다. 다리 하나 상한 것 없이 쭉 뻗은 것만이 잔치상이나 제사상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온 이 대왕 문어는 상갓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울진에서는 상이 나면은 문어가 꼭 올라가거든요, 안주용으로.
울진 사람들은 문어를 그냥 데쳐 먹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대소사에 쓰이는 문어는 잘 삶아서 회를 뜨듯이 동전 모양으로 얇게 썰어 상에 올립니다. 울진 문어는 커도 맛있어요. 맛이 똑같아요. 작은 거랑 큰 거랑. 이것도 질기지도 않고 연해요. 문어 맛이. 그런데 문어 다리 개수가 달라도 맛에는 변함이 없을까요? 시장 한편에 전 별난 문어 가게가 있습니다. 저는 문어 다리가 8개인 줄만 알았는데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습니다. 다리가 4개 없네. 4개 없을 때는 요것도 봐. 요 시계 없잖아. 위에는 니 낯이 져 보인다. 문어가 다 띠먹어버렸어요. 이게 55,000원이라고. 그래 주다 한 번에. 이거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제사상에 올리는 거는 다리가 다 8개 다 있어요. 이어놨다가 다음에 집에 막 썰어 먹는 거는 다리가 없어도 되잖아요. 매일 문어와 살다시피 하는 이순자 씨가 즐겨 먹는 문어 요리는 조금 색다릅니다. 소고기를 양념에 넣고 그 위에 새끼 문어 한 마리를 통째로 얹어 시원하게 문어 전골을 끓여냅니다. 문어를 손질하고 남은 내장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데쳐 먹습니다. 남편은 문어보다 이걸 더 좋아하신다는군요. 문어를 삶으면 항상 내장이 나오거든요. 문어 배를 짬면요. 그럼 그 내장을 모아가지고 삶아가지고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문어 내장은 문어 발보다 더 부드러우면서도 또 다른 감칠맛을 낸다고 합니다. 이번엔 문어밥상에 곁들일 반찬으로 진저리를 손질하는데요. 그 양념이 아주 특이합니다. 지난번 꽁치와 소금을 켜켜이 쌓아서 숙성시켜낸 꽁치 젓갈입니다. 찢어가지고 또 무쳐 먹거든요. 여기는 잘 사갔네. 맛있어요. 김장할 때 다 이걸 넣었어요. 여기 울진하고 꽁치죠. 곰삭은 꽁치 젓갈은 짠이 짤 것만 같지만 오히려 단맛이 나기 때문에 해초와 찰떡궁합입니다. 어느새 문어 밥상이 뚝딱 차려집니다. 문어 사러 다니랴, 장사하랴, 배달 다니랴 하루 종일 동동거렸던 부부의 늦은 점심. 뜨끈한 문어 전골 한 대 접은 속을 풀어주고 꽁치 젓갈로 버무린 진저리 무침은 금세 밥도둑이 됩니다. 문어는요, 술 먹고 난 뒤에 그 이튿날 이렇게 전골식으로 해 먹으면 술이 확 애고요. 속이 확 풀립니다. 피로 회복에도 좋고. 북으로는 강릉, 남으로는 영덕, 서쪽으로는 영남 대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는 울진에 7개의 장이 있습니다. 그중 흥부장은 안동이나 봉화 같은 내륙 지방에 동해안의 신선한 해산물을 공급했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옛날에 흥청거림은 많이 쇠락했지만 수라상에도 올랐다는 고포미옥과 울진 문어의 명성만은 여전합니다. 그 아버지가 울진 있어. 울진 있는데 그래 그 아버지가 지게 짊어지 우리 집 문에 사러 와. 짊어지 그 영주댕이를 사가지고 쌈맛 주면 그 아저씨 아침으로 사가지고 영주 싣고 영주 가가 또 팔고 또 와가지고 그래 그 아저씨가 추나 우리 집에 단골로 그래 댕겼어. 흥부장에서 문어를 사갔다는 지게꾼은 어떻게 문어를 날랐던 것일까요? 백두대간의 줄기인 낙동 정맥이 지나가는 울진은 삼면이 첩첩산중인데 말입니다. 네,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지금 11형이라는
깊은 산골짜기 그 입구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와 있나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지난 수백 년 동안 울진의 문어들이 이 꼬불꼬불한 산길을 수도 없이 넘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바다에 가야 문어를 잡는다는 말도 있는데, 아무리 참 뻗치지 않는 데가 없는 문어빨이라지만 어떻게 바다에 사는 문어가 이 험한 고개를 넘었을까요? 높고 험한 고개를 12개나 넘어야 하는 11형 길. 사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길을 걷기 위해선 특별한 지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우뚝변자라든가 울진장 흥부장에서 해산물을 사가지고 저 쪽지기입니다. 그 상징적으로 지게를 그냥 갖다 놨네요. 이 쪽지게, 이 지게를 이다가 끼고, 딴 지게보다 이 목발이 작거든요. 산이 조차기 때문에 이걸 짤막하게 이제 뭐 사람들 길가에 안 걸린다고. 아하. 자르게 했고, 이 지게를 찌고, 네. 찌고 이분들이가 목발이 자리고 하니까 딴 지게 같으면 앉아가시는데 그래 안 그러고 어디 서가지고 요 뒤에 요다 맞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받치고선 잠시 쉬는구만요. 예, 서가지고 쉬다 해가지고 선질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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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데가 안동. 여기서 어딜 가냐면 옛날에는 내성이 했지만 지금은 봉하거든요. 네. 그 내성장 보러 갑시다. 이러면 내성. 그러면 12고개를 넘어야 되는 거예요? 12개를 넘었죠. 어이구,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아유, 여기 아주 참 걸을만 합니다, 정말. 경치는 더없이 좋습니다만 산속으로 돌아가자 길이 점점 험악해집니다. 한 사람이 겨우 걸어다닐 만큼 비좁은 오솔길에 한쪽은 아찔한 낭떠러지, 거기다 출몰하는 산짐승의 물건을 노린 도적대까지 들끓었다니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넘어야 했던 위험천만한 길이었을 겁니다. 열두 고개 중 네 번째 고개마루를 넘으면 선앙당을 만납니다. 인적이 없는 험한 산길에서 선질꾼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고 소원을 빌었던 곳인데요. 이곳에 머물다 간 선질꾼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져 있습니다. 허리가 휘도록 무거웠던 등짐, 가파른 고갯길도 마다 않고 넘었던 선질꾼들은 마치 실크로드나 차마고도처럼 육지와 바다의 산물들을 주고받았던 교역로를 이곳에 개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길의 역사는 수백 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해동 지도에도 흥부장을 기점으로 11형 고개를 넘어 봉화나 안동으로 향했던 선질꾼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꼬박 사흘을 걸려야 했던 길이기에 선질꾼들은 주막에서 지친 몸을 뉘고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11형 고갯길에는 그 옛날 주막을 지켰던 주목께서 아직 살아 계셨습니다. 주어머니도 주모셨어요. 예, 서울서. 네. 연세가 많지요. 이제 세상 하직하셨죠. 네. 네. 그렇게 건강하시고 네, 모습을 젊게 오고 있어서 좋아요. 네. 저 울진사 친제인데 예. 거기서 19배 산골짜기 일본 노무자 네. 가라고 처제들이 붙잡아 가기 때문에 아이고. 그 전에 네. 많이 붙잡아 갔지. 네. 그러니까 우리 친정 아버지가 안 된다고 첫 달에 산골짜기 가서 사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네. 그래 그러다가 이 산주에다 보냈어요. 하하. 그래가지고 이제 왕래 여신은 네, 모든 그래가지고 손님들한테 숱한 사람들을 왔다 만나 갔다 한 뵙고. 손님. 그리 그분들은 우리 집 와서 뭘 안 먹고 가면 못 가거든요. 50유로 가야 되는데 네네. 자 분천이나 한데 50유로 그렇죠. 가는데
우리 집에서 먹으러 안 잡수면 못 가. 그 와서 네, 자고 아측 자고 그저 이제 걸어서 그까지 가가지고 네. 그래서 자고요. 그 보부상들이 이제 들락날락 하는 곳에 그곳을 지켜주신 예. 보부상들의 어머니셔 그러니까. 그렇지. 갑자기 들이닥친 불청객을 위해 부엌에선 손님 대접한다고 분주합니다. 그냥 뭐 문어 이렇게 집어 먹으면 양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늘어서 먹기 위해서는 이제 김치 좀 많이 넣고 이래 나누면 이 문어의 맛이 김치에도 배고 또 김치의 맛이 문어에도 배고 이러니까 서로 혼합이 돼가지고 넣으면은 이게 그래서 매콤한 두루치기는 그 옛날 선질꾼들에겐 최고의 안주였죠. 주막은 문을 닫은 지 오래됐지만 할머니는 아직도 옛날 방식 그대로 막걸리를 내립니다. 이거는 뭔 의미로 이래나 하면 이거는 이 단지가 내금새가 제구되라고 그래 이게 양밥이에요. 양밥. 할머니의 술 빚는 방식은 다른 집과는 조금 다릅니다. 술밥을 지어서 술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쌀을 방아에 찧어서 먼저 가루를 낸 다음 그것을 쪄서 술밥을 만들고 누룩을 넣어 술을 빚습니다. 이게 술도 성질 나랍니다. 성질이 화끈하고 이러면 소리가 와와와 이러고 성질이 고요한 사람은 뻑지락 그래야 낀다고. 이렇게 쌀을 담그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은 쌀을 담그면은 그 다음 날이면은 또 방아를 찧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 그냥 디딜방아 있잖아요. 디딜방아 도망가고 막 이랬어요. 손이 많이 가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 개운하면서도 쨍한 맛을 내는 칼칼한 막걸리가 만들어집니다. 할머니의 손맛이 빚어낸 막걸리는 그 맛이 일품이어서 지나던 선질꾼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충분했다고 하는데요. 그 옛날 선질꾼들은 돈을 아끼기 위해 밥은 직접 해 먹었어도 주막에 들려 막걸리만은 꼭 한 잔씩 사 먹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시원한 막걸리 한 잔에 2전, 곁들여지는 시래기 된장국은 무한 리필. 저렴한 가격에 훈훈한 인정이 담긴 막걸리는 지친 선질꾼들에게 오아시스나 다름이 없었겠지. 저도 선질꾼이 되어 그 옛날 막걸리 한 상을 받아봤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이게 웬일이시오? 벌써 안주를 이렇게 해놓으셨네. 된장, 막걸리에 된장. 이게 막걸리 담근 지가 얼마 됐어요? 단출하지만 위안이 되는 한 그릇.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막걸리와는 그 맛의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만져도 술을 입에 안 대봐. 맛도 안 보십니다. 그지 그러면 이제 손으로 소리가 얼매노 하면 이제 그 감각을 해. 손 감각을. 우리 어머니는 지금 우리 저 박금년 어머니처럼 말씀을 잘하지는 못하셔. 근데 참 달별이시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나하고 똑같으셔. 그냥 가끔 말하고 남의 얘기를 듣기를 좋아하시고. 정말 어머니 생각나네. 예, 왜냐면 우리 어머니는 그 막걸리만 다루셨거든. 시어머니의 주막을 이어받아 주모로 살아온 세월만 65년. 늘 길 위에서 살아야 했던 선질꾼들에게 할머니는 누이 같고 어머니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된기찌개 이게 토종꿀이래. 나로 꿀단지 하라고 그때 나이 한 80이 넘은 노인들과 서희가 댕기다가 하도 요 단지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밥을 해 먹었는데
간이 없고 요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밥할 찌개 요렇게 지어서 밥한테 솥에 그거 간간하라고 간대라고 밥에다 소금을 넣었단 말이죠? 그래 넣어가지고 해먹는데 내가 그때 아주 새댁 때래 그래 넣는데 가서 이래 물 똥으로 들고 나가 그나 내가 가가지고 이래 할아버지 그다가 왜 소금을 넣어요 이랬겠네 다른 간이 없이 있겠네 이거를 넣어야 밥이가 조금 짭짤하다. 그래 먹다 그래. 그래다가 할아버지 그래 여치 마서 내가 찢은 된장 줌시도 그래가지고 된장 찢어가지고 대집에다 만나 한 대집씩 뭐 둘이가 그걸 가지고 밥을 먹고 나이 만에 이제는 갈 때가 돼 있겠네. 요거를 주면서 요거로 가지고 꿀단지 언제라도 우리 본 듯이 꿀단지 하라고. 그래 이게 참 꿀단지. 토종꿀이. 할머니에게 소금단지를 선물했던 손질꾼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지나간 12곡의 아직도 손질꾼을 추억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11형 곡에 자리 잡은 보부상의 비석. 두천리 마을 사람들은 매년 이맘때면 이곳에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접장 정한조 씨는 봉화 사람이고, 네. 또 한 분은 한 분 반수는 안동 사람입니다. 아. 예. 이분들이 두 분이가 이끌을 했기 때문에 돈도 안 뺏기고 장사가 잘 되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그걸 기리하느라고. 기리하려고 이 비결을 살았습니다. 아이고. 울진문화재 제 310%. 11형 사람들에게 손질꾼은 험한 산골짜기까지 귀한 물건을 날라다준 반갑고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마을 사람들은 늘 떠돌아다녀야 했던 손질꾼들을 대신해 이곳에 제사를 지내주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은 손질꾼들이 없는 지금도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비석의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제사상에 올랐던 문어는 온 마을 사람들이 나눠 먹습니다. 써는 모양새만 봐도 벌써 쫄깃함이 느껴지는데요. 붙었다. 문어다리 하나 썰었을 뿐인데 접시에 한가득 담길 정도로 푸짐합니다. 숭덩숭덩 썬 문어를 한 점 집어먹는 맛이란 오도독 씹히는 변함없는 그 맛에 마을 어른들은 철없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십니다. 나는 이제 어깨를 이래 받치고 있으면 한 놈은 그 넘어가. 솔직히 그래가지고 그 이제 뭐 다리를 끊으면 좋지만 그 몽땅 들고 앞으로 한 사람이 끊어가 뭐 없으면 그것도 막 먹거든. 실제로 그래 훔쳐 먹었어. 여기 우리 주막가에서 실제로 훔쳐 먹었는데 하단 맞았지. 근데 그때는 고기란 걸 모르거든. 그러니까 장사꾼이 가더니 좋다고. 결혼식 때. 손질꾼이 다니던 11형 길은 유명한 금강송의 군락지이기도 합니다. 나라에서 가장 좋은 송이버섯이 나는 지역입니다. 얇게? 납작. 아, 그래서 귀한 문어에 귀한 송이까지 곁들여지니 그 풍미는 물론이고 국물 맛도 이렇게 깔끔할 수가 없는데요. 요즘은 문어 삶은 물을 약으로도 먹는다니 건강식으로도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첩첩산중 산골 마을에서 이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것도 손질꾼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십일형 산골 마을에서 중요한 날 빠지지 않는 음식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꿀밤이라고 부르는 도토리 음식입니다. 국물이라고 그냥 맨나사. 안주니까네 꿀밤을 많이 쪼가 이래 가루로 만들어서 이래 또 꿀밤 가루만 가지고 이게 부침개 안 되기 때문에 까리하고 같이 이래 섞어서 그래 부침개를 해먹었어요. 옛날 시골에 꿀밤 가루하고 밀가루 아니면 쌀이 없잖아요. 그래 이렇게 많이 해가 먹었죠. 꼬놓으면 까무리하다니까네. 맞아.
배추전은 경상도 어디서나 즐겨 먹는 음식이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꿀밤가루로 배추전을 부칩니다. 자근자근 두드린 배추를 깔고 그 위에 꿀밤가루가 살짝 흐를 정도로 옷을 얇게 입히는 게 맛있습니다. 곡식이 부족했던 겨울철, 산골 마을에서 꿀밤가루는 쌀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꿀밤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모은 꿀밤으로 범벅을 만들어 두고 겨우내 허기진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꿀밤가루, 도토리로 못해먹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도토리 무침 속에 팥을 넣어 전병도 부쳐 먹습니다. 도토리 꿀밤 전병. 이건 주로 언제 먹어요? 어떤 때? 옛날 제사 끝납니다. 제사에. 옛날에 제사에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살래.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지낼 때 전병 마크에 차려놓고 제사 지냈다니까요. 문어와 배추전. 경상도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밥상에 놓이는 것은 경상도의 문화를 이어주었던 길목이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참 문어가 큼직하게 많이 쓰는 집은 자체 잘 지는데 이거 뭐 이렇죠. 울진에는 문어가 특히 이게 동해 바다 요게 문어가 많고 문어가 또 맛있다네 요게. 기억 소금 어물기고 춘영정을 언제 가노 가노 언제 가노 열주곡이 언제 가노 시원한 우는 고개 이 고개를 언제 가노. 이렇게 힘겹게 11형 고개를 넘은 문어들은 해산물이 귀한 영남 내륙 지방에서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특히 안동에서는 다른 음식은 부족하고 예의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문어만 있으면 음식을 잘 차렸다는 평을 받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곳에서만 전국 문어 소비량의 30%를 소비할 정도입니다. 여기 안동지방에서는 뭐 차례, 제사, 행사, 뭐 장례식장, 그런데 뭐 사람 모이는 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모든 일에 다 쓰여요. 문어는 여기는. 특히 1년에 12번도 넘게 제사를 모시는 안동의 종가 며느리들은 문어를 사러 장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어야 했답니다. 시장에서 좋은 문어를 고르고 또 고르는 박금화 씨. 오늘은 할머니 제사가 있는 날입니다. 안동시 임하면에 자리 잡고 있는 금포 고택. 박금화 씨는 320년이나 된 이 오래된 종가의 며느리입니다. 박금화 씨는 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문어부터 삶습니다. 무를 큼직하게 썰어놓고 불을 떼서 연하게 문어를 삶아내는데 온갖 정성을 들입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또 이 문어를 이제 꼭 상에 올리죠. 술안주도 하시고 뭐 밥 드실 때는 또 식사하실 때는 그 식사 반찬으로도 한 점씩. 봉제사 접빈객이라고 해서 안동에서는 제상에 올리는 문어로 며느리 솜씨를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댁에서는 문어를 꼬지에 꿰어 산적처럼 올립니다. 문어를 사각형 모양으로 썰어서 가지런히 꼬지에 끼워서 단정하고 반듯한 모양을 냅니다. 가장 중요한 음식이니만큼 문어 꼬지의 마무리는 윗대 종부인 시어머니가 직접 하십니다. 꼬지에 꿰인 문어를 대나무 가지에 얹어 수증기로 쪼내는데요. 이렇게 하면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고 직접 물에 넣어 데치는 것보다 조금 더 문어가 부드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 하나도 못 내고 그 소고 그 돼지고 그 달고 그 가져다 다. 재료 준비가 끝나고 이제 제기에 산해진미를 고요 올립니다. 이 중에서도 문어는 비교적 윗부분에 올라가는데요. 비늘이 없는 고기는 올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문어만은 예외입니다. 아무리 귀한 음식이라지만 문어가 나오지 않는 안동 지방에서 이렇게 유난히 귀한 대접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동 사람들이 문어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데는 그네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선비 정신과 연결짓기 때문입니다. 문어는 고기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럴 문자를 쓰는 물고기이며 몸에 신기하게도 분모양이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선비가 글을 쓰는 북극같이 이렇게 생겼네. 또 문어는 바다 밑에서 최고의 자기 몸을 낮추고 생활을 해요. 그래서 안동에 비춰보면 어떤 겸양의 뜻, 선비들의 겸손함을 뜻하고 이 먹물은 그 선비들이 없어서는 안 될 어떤 글을 쓰는데 학문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게 어머니들이 아기 놓고 산후조리할 때 이 먹물을 가지고 뭐 전도 부쳐 먹고 죽에도 같이 넣어서 끓이기도 하고 그래요.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나는 이 댁에는 문어가 끊이는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어가 있는 날이면 반찬 걱정이 없었죠. 며느리는 지혜롭게도 문어를 입맛 잃으신 어르신들의 보양식으로 만들어 밥상에 올렸습니다. 주로 뭐 이제 큰일에 문어 샀을 때 그 이제 다리는 쓰고 이렇게 내장이 남았을 때는 그 남은 그 먹던 음식하고 같이 이렇게 내장탕을 끓여주는데. 맛이 담백하고 순한 문어는 어떤 재료, 어떤 양념과도 잘 어울려서 또 다른 맛을 냅니다. 몸이 허약할 때나 식욕이 없을 때 먹었던 또 다른 보양식이 바로 문어죽입니다. 문어와 쌀, 채소를 넣고 죽을 끓여내는데 여기에 또 문어 삶은 물을 재활용합니다. 어른들이 이제 기운이 없을 때 한 그릇 드시고 나면 기운을 차리신다고 그랬어요. 예로부터 조상들이 문어를 귀하게 여기는 건 영양면에서도 뛰어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귀합 총소에는 문어가 맛이 깨끗하고 담담하며 알은 머리와 배, 보혈에 좋고 토하고 설사하는 데 유익하다 하였고
한방에서는 약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문어는 기를 보하고 또 혀를 보하여서 산 후에 젖이 잘 안 나올 때 젖을 잘 나오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종기가 났을 때 종기를 치료해 주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문어에는 혈청 지지를 낮춰주는 효과가 동물 실험에서 연구되었고, 또 항노화 효과, 또 항암 효과, 기억력을 좋게 하는 그런 효과들이 연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한 요리를 보여줍니다. 치자물과 문어 먹물. 문어 삶은 물로 색을 내서 보기 좋은 삼색마리를 만들 거라고 하는데요. 문어를 많이 삶으면 물이 진하게 나오고, 이제 적게 삶으면 연하게 나오고.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문어 요리가 탄생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또 전통이면서 이제 시대에 맞게, 현대에 맞게 개발해 준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고전 소설에서나 들어봄직한 종부의 삶을 살고 있지만 박금아 씨가 생각하는 종부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그저 순종적이고 소극적인 종부의 모습뿐 아니라 지금 시대엔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또 하나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문어 요리를 놓고 박금아 씨는 친정 자매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시댁에서 명절을 보내느라 고생한 뒤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싶었던 거죠. 문어를 이렇게 찍어 간다. 잘라라고. 저들은 이제 식구가 워낙 이렇게 좀 많다 보니까 저 아버지가 저희들은 많이 안 죽어요. 아들만 이래 어른 먼저 드시고 아들 먼저 또 그 다음에 주고 딸들은 항상 뒤에 줬거든요. 그 요즘은 이제 그게 막 이렇게 못 먹던 그게 있어서 저는 항상 요즘은 문어를 나가면 제사나 뭐 이렇게 뭐 명절 때는 꼭 큰 걸 한 마리 사갖고 옵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디서 누가 먹느냐에 따라 음식은 그 모습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11연길을 따라 내륙으로 간 문어가 새로운 음식 문화를 꽃피웠듯이 바닷가에는 또 갯내음 물씬 풍기는 나름대로의 음식 문화가 있습니다. 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죽변 마을. 남편과 함께 문어잡이를 하는 이영자 씨는 싱싱한 문어로 회를 뜹니다. 문어머리. 문어머리 회는 뭐 오징어보다 더 맛있어요. 이래 해가지고 김치 싸서 먹어도 맛있어. 안 해도 돼. 연하면서도 쫄깃한 문어 머리회를 초장에 묻혀냅니다. 그리고 요거 배도 또 내가 공이야 커야 되니까. 남편을 위해 이영자 씨는 곰치를 구해왔습니다. 곰처럼 생겨 물곰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생긴 건 이래도 속풀이 하는 데는 그만입니다. 곰칫국에 시원함을 더하기 위해서는 잘 익은 김치가 필요합니다.
마당에 묻어놓은 김치독을 열자 곰삭은 냄새가 진한 풍민을 내는데요. 김치 사이사이에는 통째로 삶혀진 생선들이 가득합니다. 강어, 우럭이, 이면소, 또 볼락, 뭐 하여튼 고기가 15가지 고기가 들어가요. 우리 또 먹으면 안 돼. 이거 갖다가 이거부터 먼저 앉혀놓고. 곰칫국에 빠지면 섭섭한 것이 곰치 내장입니다. 곰애를 하고 김치하고 같이 주물러 가지고 끓이다가 이제 이거 곰을 넣으면은 고기가 더 김치가 이 고기가 더 시원하고 고소한 맛이 나요. 곰칫국은 한겨울 울진 어부들이 추위를 쫓고 숙취를 해소하기 위해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곰 많이 졌으면 부서져. 식구도 많고 탈남에 맞이거든요. 우리 아저씨가. 그러니 그때 옛날 시절에 먹을 것도 없지. 뭐 아무게 할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물에 해내대를 하면서도 먹고 살고 나무 했다 떼고 그리고 뭐 애도 공부시키고 어른들 모시고 사다가 아들만 있으면은 내가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우리 아들 다 키워가지고 엎치고. 새콤달콤한 회무침을 아들은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작년 저작년 6월 말일 때 가서 우리가 이제 바다 가면서는 아들을 깨워봤으면 됐을 건데 아들 방은 저쪽 건네거든요. 저쪽 건네고 이제 배 가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고기 그날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아가지고 뭐 집에다 전화하기는 전화를 안 받더라고. 저 띄우러 가서 이제 테이프 붙여가서 창문을 두드러 끼워가지고 들어가니까 선풍기 2대 털어놓고 그래 죽었더라고요. 세월이 약이라는 말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타까움과 그리움은 더욱 사무칩니다.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건 같은 아픔을 나누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술 먹고 이런 사람은 무조건 이거 공구 한 그릇 먹으면 소위 확 차고 내려가죠. 나는 이게 제일 맛있다. 싫어. 원래 생선은 좋아 안 하고 야채 종류 좋아하고. 풀. 야채만. 네. 근데 어떻게 그런데 이런 요리는 잘하세요? 우리 아저씨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니까 해줘야지. 근데 나는 만지고 하는 건 좋아해서 안 먹으니까. 견디기 힘들지만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삶.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파도보다 거친 인생의 또 한 고비를 넘기고 있습니다. 바다에 가서 물총을 쏘며 문어처럼 살고 싶다. 해삼과 전목의 숨은 동무가 되어 그들 단단한 내면을 욕심내면서 내 쓰라린 삶 모두 지우고 싶다. 수십 차례의 계절 지나고서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인의 밥상을 늘 마주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음식 문화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삶에서 얻어진 역사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어라는 음식이 우리 밥상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칼바람이 부는 바다를 헤치며 문어를 잡는 어부들과 또 그것을 지고 집신이 닳도록 고갯길을 넘어 다녔던 선집꾼들, 또 집안에 대서사가 있을 때 이 문어를 삶아 올린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고를 알고 나니 우리 밥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짐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백내 밥상은 어떻습니까?